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특보 속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천에서 물놀이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고 온열 환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불합리한 요금 폭탄이라는 불만 속에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금속 범벅으로 한 달 넘게 폐쇄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과 트랙, 교체 시기도 교육당국 재정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광주은행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며 스포츠 실업팀과 한국화 대전을 추진 중이지만 여론 무마용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하천으로 물놀이를 간 10대가 숨졌고 일주일 새 온열 환자 2명이 숨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잠수복을 입은 119 구조대원들이 하천 한가운데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내동교 인근 하천에서 중학교 1학년 김모군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건 오후 2시쯤입니다. 폭염 속 물놀이를 하던 김군이 물속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 수심 3m 깊이 물에 빠진 겁니다. 김군이 물에 빠지자 물가에 있던 친구 2명은 그물망을 던져 구조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물가로 가는데 갑자기 이제 깊어져가지고 쭉 들어가 버린 거지. 그물망 갖고 있어 얼음을 걔한테 줬는데 걔가 거의 잡힐 뻔 하다가 못 잡았대 그거를. 광주와 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순환사고뿐만 아니라 온열 사망도 잇따라 일주일 새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4일 화순에서는 56살 이모 씨가 체온이 40도가 넘는 상태로 야산 논두렁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광주에서 밭일을 하던 82살 임모 할머니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외에도 올여름 작년에 비해 폭염특보가 자주 발효되면서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에만 광주와 전남에서는 7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연일 폭염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조금만 많이 썼다 하면 누진제로 폭탄 맞기 일수인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틀기도 겁나실 겁니다. 이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이 절정을 찍는 오후 2시. 광주의 수온주가 34.3도까지 치솟습니다. 익어버릴 듯 달아오른 도로. 걷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 있는 카페를 가고 싶어요. 비슷한 시각 아파트 외벽의 에어컨 실외기들은 멈춰 있습니다. 집안 온도도 30도를 훌쩍 넘어서지만 부채질과 선풍기로 더위를 달랩니다. 시원하고 좋지. 근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많이 하고 들죠. 요금 폭탄을 부르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입니다. 누진제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최고 11.7배까지 가격이 오릅니다. 이 누진제는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됩니다. 정치권 역시 서민들이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개편을 요구합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력 소비 대책에는 소극적인 반면에 13.5% 수준인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가 불공정하다며 2년 전 주택용 전기요금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법원 판단은 미뤄지고 있고 40여 년간 서민들에게 요금 폭탄을 안겨온 누진제는 이번 폭염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남 지역에서 이달 들어 가축 14만 8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와 영광, 무안, 한평 등 10개 시군 57개 농가에서 14만 8천여 마리의 가축이 폭염 때문에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주의 경우 16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3만 5천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고 영암에서는 11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2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덥다고 말하기도 지치는 요즘인데요. 중복인 오늘도 광주와 전남은 무덥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지역에서는 현재 폭염주의보로 대치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찜통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광주와 나주, 곡성 등 전남 16개 시군에서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저녁부터 서해안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10에서 40mm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현재 순천에는 안개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우리 지역 해안과 일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7.1도로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 화순이 33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30도를 웃도는 낮 기온을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과 고흥이 3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금속 범벅의 학교 우레탄 운동장. 폐쇄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교육당국의 재정력 차이에 따라 개보수 등 교체 시기도 크게 차이가 날 형편이어서 학생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납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서 지난달 말 폐쇄된 이후에 한 달 가까이 이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조치가 되어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당장이라도 철거하는 게 해결책이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등 교육 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자체의 경우에 추경과 예비비, 국비 등을 통해서 내년까지는 전면 개보수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교육청의 경우 누리 예산을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어서 현재로선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 5억 8천여만 원이 교체 예산의 전부입니다.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광주 50여 개 학교 중에 대여섯 곳 정도만 교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누리과정이 지금 670억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반기에 풀리지 않는다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크거든요. 교육재정 양극화와 누리예산 갈등이 학생들의 수업권과 건강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영암경찰서는 전남 지역 오일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6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영암군 학산면의 한 오일시장에서 손님이 물건을 고르는 사이 가방을 찢고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빼내는 등 진도와 한평 등 전남 지역 시장을 돌며 6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유흥업소 업주들과 상습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적발된 영암경찰서 소속 김모 경감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김 경감이 지난해 4월 영암경찰서에 부임한 뒤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괴롭힌다는 첩보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으며 오는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광주은행이 스포츠 실업팀 창단과 한국화 대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금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광주은행의 비판적인 여론 무마용이 아닌지 주목됩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역도팀을 폐지했던 광주은행이 남자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인구가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같은 제2비 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전북은행이 여자 배드민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8월 말이나 9월 초에 운영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실업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창단을 목표로 광주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한국화 공모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 광주 한국화 대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남도 미술의 명맥을 잇고 지역 화가를 발굴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공헌 사업 추진 발표는 전북은행 인수 이후 지역사회 기여도가 낮다는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은 오래전부터 사회공헌 사업을 검토해왔다며 시금고 유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광주은행 김한 행장은 시금고를 잃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주시와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회공헌 사업이 시금고 재유치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에서 무안과 보성, 화순의 청년 고용률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전남도 내 22개 시군의 청년층 고용률을 조사한 결과 무안이 22.6%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보성, 화순, 곡성, 장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장흥, 신안, 해남, 완도는 청년 고용률이 40%를 넘어 최상위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55살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곡성군이 74.1%로 가장 높았고 목포가 44.8%로 가장 낮았습니다. 조직위원회 내부 갈등으로 광주국제영화제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광주시가 올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집행한 보조금 정산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올해 책정된 보조금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 중순까지도 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작년에 지원한 예산 3억 원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세계 청년들의 축제가 열립니다. 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2016 세계 청년축제 김성찬 청년감독과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유대 기간에도 세계 청년축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열리게 됩니다. 세계 청년축제 어떤 건가요? 네, 세계 청년축제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축제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중심도시 광주를 추진해온 지난 10년 동안 많은 청년 문화 인력들이 기량을 닦고 왔는데요. 그간의 기량을 축제를 통해 마음껏 펼쳐 보이면서 지역의 새로운 창조 인력으로 성장해가는 축제입니다. 네, 올해 주제는 누구나 히어로. 네. 예, 어떤 내용으로 꾸며집니까? 네, 지금의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과 불안한 미래에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저희는 청년들의 숨은 영혼 본능 그리고 청년 정신을 다시금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축제장에 들어서면 누구나 영웅이 된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이는 6개 영역 그리고 약 40여 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많은 청년들의 영혼 본능이 깨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네, 3일간 진행되는 만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할 만한 프로그램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축제장에 오시면 청년들의 도전이 담긴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광주를 방문한 26개국 재동포 청년 350여 명이 함께 만드는 젊음의 아리랑 퍼포먼스가 개막을 알리고요.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청년 상인과 만나는 축제 속의 축제, 청년 상인 페스티벌, 그리고 민주광장에서 동명동으로 이어지는 문화전당 잔디극장 하늘종원은 그 축제 기간 동안 극장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색체험 도심 속 캠핑장에선 다양한 만남의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5분 만에 몸치, 음치, 탈출 등 축제 속에서 배움이 있는 체험 행사 등 광주 청년들의 재미와 의미를 마음껏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연계 프로그램 중에는 청년 축제 학교라는 것도 있던데 네. 소개도 해주십시오. 네, 현장이 학교다. 이것이 청년축제를 추진한 취지입니다. 청년축제학교에선 청년들의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컨텐츠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는 상상으로만 가졌던 기획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멘토링을 거쳐 수정해가는데요. 축제 속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봅니다. 이는 공개 모집과 심사를 통해 7개 팀이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청년이 열어주는 결혼식, 청년 패션쇼 등이 축제장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축제장으로 오셔서 축제학교 청년들을 응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요. 네. 기획자이자 청년으로서 네. 광주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가장 큰 힘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아. 그리고 충분히 멋있어. 작은 격려에도 청년들은 큰 힘을 얻는데요. 지역의 청년 기획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믿어주는 것입니다. 세계 청년축제는 청년들의 창조적인 역량을 믿고 마음껏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장입니다. 청년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만드는 새로운 컨텐츠와 거기에 담긴 고민들 그리고 청년들의 가능성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축제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1913 송정시장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청년들의
가능성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 기간이 2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준비하시는 동안은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2달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부담감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십니까? 네,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문화전당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엊그제 전당 관계자와 협회를 하면서 10년 정도 청년들이 소신 있게 행하다 보면 이 축제가 광주의 문화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청년축제는 문화활동 그리고 창조활동의 단순한 소비자에 그쳤던 청년들을 적극적인 생산자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청년들이 지금껏 광주에 없던 그리고 기존과 다른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고민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청년의 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청년들만의 문화가 아닌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문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화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창조적인 산업으로 확산해 가고 싶습니다. 28일 내일부터 그리고 30일 토요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6 세계 청년축제로 오십시오. 청년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활력 있는 광주의 미래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신다면 이게 일회성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청년들의 문화로 또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도에 예고 없이 대형 레이더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 관제를 위한 해경 VTS 레이더인데요.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바닷가를 끼고 80여 세대, 160여 명이 사는 진도의 한 시골 마을. 3년 전부터 무인화돼 발길이 끊긴 마을 뒷산 군부대 자리에 갑자기 25m 높이 철탑이 올라섰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문의하자 해경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VTS의 레이더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좋은 시설인 것 같으면 우리하고 충분히 얘기했을 텐데 왜 얘기 안 했느냐. 그리고 지금 요즘 그 사드 모르느냐. 사드는 하늘로 쏘는 거지만 이거는 바다로 쏘는 건데. 해당 VTS 레이더는 관제 사각지대였던 진도 가사도 주변 해역을 관제할 목적으로 해경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에 지난 8일 뒤늦게 설명회를 연 해경은 레이더 전파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마산과 동해 VTS도 주민 항의로 전자파를 측정했지만 모두 인체 보호 기준치 이내로 측정됐고 서남의 6개 VTS가 보유한 레이더 25개 대부분이 이 같은 주민협의 과정 없이 설치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해오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레이더 제원과 최대 전자파 발생 수치, 민가와의 안전거리 수칙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국방부와 국민안전처, 해경 등으로 담당 기관이 계속 바뀌고 있는 실정. 뒤늦게 주민들 앞에서 전자파 측정을 실시한 해경이 문제의 VTS 레이더와는 별개인 기존 군 레이더의 전파를 측정하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밤낮 가릴 것 없이 무더운 요즘.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엔 문화로 더위를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광주 시립미술관에서는 작가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부채에 그림을 그려보는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문화재단에서는요, 빛고울 아트스페이스에서 소설가 이상의 작품 날개를 각색한 연극을 선보입니다. 서구문화센터에서는 아시아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와 소프라노 손지연, 테너 서승환의 협연을 들을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양림동을 방문하면요, 1930년대 광주의 모습을 전시와 연극, 그리고 콘서트를 통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요,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듣는 정복남이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국악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외에도 광주와 전남 곳곳에 준비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도심 속에서 더위를 쫓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광주시 남구가 양림동 테마투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테마투어는 근대 선교사 유적지를 찾아보는 선교투어와 예술투어, 근대 건축투어와 야간투어로 나뉘어 진행되고 남구 관광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예약을 받습니다.
또 이장우 가옥과 한의원 미술관, 동계비 갤러리 등 예술 거점에서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태릉 선수촌을 찾아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참가하는 광주시 소속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임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양궁의 기보배와 최미선 선수, 박채순 감독, 육상팀 노승석 코치와 펜싱팀 박광현 감독 등은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오는 8월 5일부터 열리는 리우올림픽에는 광주시 소속 선수 13명과 임원 3명 등 16명이 참가합니다. 학생들의 말하기와 독서력 향상을 위한 꿈을 실은 독서열차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 MBC가 공동 기획한 꿈을 실은 독서열차는 2박 3일 일정으로 경기 파주 출판단지에서 진행됩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 60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책의 도시인 파주를 방문해 독서와 말하기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 동구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더위 쉼터를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문화 콘텐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 확정형 교육과정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동신대학교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력 등 6개 기관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운남동 자원봉사 캠프가 길거리에 버려진 껌에 그림을 그리는 환경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안전도 D등급을 맞은 저수지가 전국에서 전남 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농식품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379개 저수지 가운데 D등급을 받은 저수지는 273군데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인 103군데가 전남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 측은 전남의 D등급 저수지가 수적으로도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집중적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